자, 영상 보시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칼라로 보는 내 마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1회 잘 보셨어요? 네. 조금 흥미로우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제가 이 칼라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상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마음센터에 오시면 뒤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쵸? 네. 이렇게 다양한 칼라 중에서 본인이 이제 딱 칼라를 그날따라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4개를 뽑아서 이제 나의 성격, 그 다음에 타인의 성격,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있는 병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병들의 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좀 잘 보일까요? 이렇게 빨간색, 위아래가 빨간색인 것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위아래가 다른 색도 있어요.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설명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소마를 통해서는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철학이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이제 모두 다르다. 이걸 이해하시고요.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거 진짜 질문 많이 합니다. 답을 알고 계시나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거를 진리를 알고 있으면 만약에 사람이 절대 안 변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특별히 노력하실 필요 없겠죠? 예, 결국 안 변할 테니까. 근데 사람이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좀 희망을 가지고 나도 좀 노력해보고 옆에 사람도 좀 나아지게끔 도와주고 이런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답은 뒤에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얘기를 듣고 답을 찾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만 찾으시면 안 되니까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이걸 많이 질문을 하면요. 강의 가서 어떤 분들은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70살 이제 어머님들하고 소통 강의를 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러면 한 90%의 분들이 박수를 치시면서 인간이 죽기 전엔 절대로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또 어떤 강의장을 가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온 시간을 보면 어렸을 때 저하고 지금의 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라소마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람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오늘 마무리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것 같으면 대답을 안 하시면 질문해 주세요. 답 안 했다고. 예. 자, 오라소마는 그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갖고 태어나는 성향이 칼라로 보인다고 얘기하셨죠. 그쵸? 그래서 보통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냥 태어날 때 색깔 옷을 입고 나온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첫째 아이는 태어날 때 빨간 계열의 옷을 입고 나왔고 그 다음에 똑같은 엄마 아빠인데 또 둘째는 태어날 때 되게 블루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키우실 때 딱 알아요. 야, 이게 형제가 맞는데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엄마 아빠랑도 전혀 안 닮은 컬러의 색깔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로 닮아서 이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격은 닮는 걸까요? 성격은 닮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를 닮아야죠. 근데 성격은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색깔 망토를 쓰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망토를 갖고 나올 때 이제 제가 오라소마 설명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색깔을 갖고 이런 망토를 쓰고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걸 입고 오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성격이 초지일관 한 가지만 갖고 있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초지일관 한 가지만 갖고 있죠. 그쵸? 그래서 가만히 보면 초등학교 강의를 가면 애들이 매일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는 왜 층이 2개인가요? 지금 궁금하신 분들. 그죠? 내가 초등학생들하고 되게 비슷한 호기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예. 근데, 저게 2개가 다른 경우도 있었고, 같은 컬러인 경우도 있네를 이제 보시는 분, 굉장히 둔하신 분들이죠. 별로 바깥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쵸? 예. 원래 2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층을 저희는 이제 여러분 뭐 프로이드가 아니어도 사람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의식이라고 얘기해요. 무의식이 뭔가요? 무의식은 나인가요? 내가 아닌가요? 나의 무의식은 나일까요? 내가 아닐까요? 예, 나죠. 예, 납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나일 수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같이 타고난 내 안에 있는 본성 같은 성향이에요. 블루. 밑에 있는 층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위에 있는 의식층은 뭐죠? 남들도 다 아는 내 성격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내 성격을 얘기하면 얘는 되게 핑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핑크적인 성향이 있어 라고. 근데 우리 오라소마에서 얘기하는 무의식은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인데 남들은 잘 못 보는 나입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남들은 내가 이런 게 있는 거 잘 못 봐요. 근데 이제 위에 의식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남들도 알아요. 얘는 되게 핑크적인 아이야. 근데 나도 알고 있지만 남들도 알고 있는 나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섞은 컬러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해 보세요. 핑크하고 블루 섞으면 무슨 색일까요? 이게 또 머리 아프시다고 딴 데 가지 마시고. 그죠? 블루하고 핑크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네, 아주 이쁜 뭐가 나오나요? 이렇게 보라색이 나옵니다. 요 두 가지 컬러를 섞으니까 뭐예요? 보라색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갖고 태어나 자기가 삶에 이렇게 칠하고 나온, 되게 많이 갖고 나온 색이 세 가지가 있네요. 뭐죠? 블루 컬러도 나고, 핑크도 나고, 섞어서 뭐예요? 바이올렛도 나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설명할 때 몇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블루적인 나.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또 뭐죠? 핑크적인 나. 그 다음에 내 안에 또 근데 이 섞은 컬러는요, 잠재성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내 삶에서 내가 이 힘을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재성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는 좀 어때요? 내가 가진 걸 다 펼치시는 게 더 좋아요. 그죠? 그래서 블루의 에너지도 쓰고, 핑크의 에너지도 쓰고, 또 모두 쓸 수 있으면 좋다. 잠재적 에너지, 바이올렛 컬러. 그래서 오라소마에서는 아주 최소한으로 나를 설명할 때 몇 가지 컬러가 될까요? 세 가지 컬러가 되네요. 그쵸? 무의식, 의식, 잠재의식.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은 뭘까요? 제가 어떤 교장 선생님 부부를 상담했는데요. 부부가 딱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만나는지 아시나요? 할머니는 딱 이 컬러를 뽑으시더라고요. 무의식, 의식, 다 초지일과 뭐예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딱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예상하시나요? 할아버지가 같은 컬러를 뽑으실까요? 네, 저는 부부 상담을 거의 1000케이스를 했는데요. 같은 컬러 뽑아서 들어오는 부부는 정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있네요. 본 적 있습니다. 3번 있는데요. 부부는요, 이상해요. 우리나라 속담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전 세계 왼수가 만나는 겁니다. 왼수가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조금 위로가 되시나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신이 이해하기 좋은 사람들, 서로가 굉장히 닮아서 이런 커플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게 닮은 사람들은 통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닮은 사람들은 신이 뭘로 보내준대요? 친구로 보내준다고 그러죠. 닮은 사람들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보내준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아버님이 이렇게 뽑으셨어요. 이 두 분이 어떻게 사실지 보이시나요? 그쵸? 불과 물입니다. 불과 물은 섞이면 어떻게 되죠? 누구 하나가 어떻게 되죠? 불이 꺼지네요. 불이 꺼지네요. 그쵸? 근데 진짜 실제 삶에서도 이래요. 불을 가지신 사람이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이 부부관계를 보면요. 이 물이 불을 삼켜버립니다. 이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매일 탓하기는 이 빨간 분이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두 분이요. 80이 넘으셨는데 오셨어요. 이제 이혼하시겠다고. 좀 이제 웬만하면 참고 사시지. 그죠? 그래서 그 스토리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요런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결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여기는 레드고 여기는 뭐예요? 그린하고 레드죠. 그래서 사실 그린은 레드의 보색이라고 하는데 서로 반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플로 만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반대색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 공통적인 컬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맞을 땐 또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이런 부부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한 사람이 성향이 몇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유연하게 3가지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무의식에서도 빨간색, 의식에서도 빨간색, 잠재의식도 뭐예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 성격을 보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잘 관찰하면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너무 정확해요. 완전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근데 두 분이 이게 공통으로 접촉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너무나 강성이에요. 무의식도, 의식도, 잠재의식도. 무의식도, 의식도, 잠재의식도. 이러다 보니까 좀 부딪힘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조금 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요 케이스도 아마 제가 나중에,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각자 다름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게 또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은 또 어떻게 관계를 풀고 상담을 하고 가셨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소마를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뭐 한 가지 에너지만 있진 않구나. 이렇게 무의식에도 있고, 의식에도 있고, 그 다음 섞은 칼라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성격하고 조금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성격하고 싸운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분들은 자기 성격하고는 별로 안 싸웁니다. 나는 좀 급해. 나는 좀 이렇게 직선적이야.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야.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단순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별로 안 싸우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많이 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런 분이에요. 이게 보이실까요? 여러분 칼라 보이시나요? 네. 이런 분들이 자기하고 많이 싸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가 무슨 색깔이죠? 보이시나요? 네, 빨간색이에요. 근데 밑에는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네요. 여러분들 보색이라고 배우셨죠? 전혀 반대의 색 두 가지.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보색끼리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되죠? 검정색이 됩니다. 그리고 빛의 측면으로 얘기하면 그건 하얀색입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무의식에는 그린이 있는데요. 의식에는 뭐가 있죠? 레드가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안에 완전히 상충되는 성격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상충되는 성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밖에 보이는 성격은요. 이렇게 보여요. 상담을 오면 밖에 보이는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할 말 다 하고 굉장히 독단적이고 굉장히 행동 위주로 하고 그리고 화를 못 참고 굉장히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보는 자기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상담 오시면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나는 내가 얘기해놓고도 내가 저 말을 왜 했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혹시 내 아이가 상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소심하게 걱정하고 불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게 아이들한테 다가가지 못할까 엄마였어요. 어떤 엄마. 굉장히 전전긍긍 혼자 어떻게 해요?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런 자기를 주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알고 있죠? 자기는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본인도 괴로워요. 선생님 제가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할 말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사람인데 왜 말해놓고는 뒤에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상처를 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성격이었으면 좋겠는데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어도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둘 다 자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저는 이거를 오라소마적 용어로 말하면요. 이분들은 자기 성격을 재앙이라고 해요. 재앙. 왜 재앙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화내고 직선적으로 할 거면 초지일관 그렇게 하든가. 그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줄 거면 좀 그렇게 하든가. 근데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그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보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레드 에너지를 쓸 때 정확히 레드를 쓰고 그린을 쓸 때 정확히 그린을 쓰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것만 잘 적용한다면 왠 정말 최고의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죠? 예. 그린을 써야 되는데 레드적으로 나가고 레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린으로 나가고 자 이러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성격 중에는 굉장히 보색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 볼까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옐로우는 삶에서 되게 중요한 에너지가 야망가예요. 성취해야 돼요. 근데 바이올렛은요. 타고난 에너지가 수녀님이에요. 다 버리고 이렇게 좀 물질적인 걸 떠나서 살고 싶어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야망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데 또 아주 깊숙이는 뭘 갖고 있지? 이거 다 소용없다. 이런 야망을 성취해서 뭐 어쩌다는 거지? 이거 다 이렇게 의미 없는 거다. 이런 공허감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뭔가 성취하려다 보면 갑자기 무의식에 내가 발목을 잡아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너무 공허하다. 그쵸? 그래, 그럼 공허하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살자 하기에는 또 남들이 성장하고 성취하는 게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이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겠죠? 두 가지. 그래서 요 옐로우와 바이올렛도 보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오라소마가 왜 이렇게 116개나 있을까요? 사람을 제가 컬러로 설명할 때는 13가지 컬러로 얘기할 텐데 왜 이렇게 배합이 116개만 있을까요? 아직도 컬러 배합이 계속 탄생하고 있어요. 제가 밑에 빈칸을 둔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밭들이 이렇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의 배합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뭐 13가지 종류가 아니라요. 116가지, 118가지 너무나 다양한 성격 유형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복잡할까요?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의식, 무의식, 그리고 뭐죠? 섞은 컬러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식과 의식이 너무나 다른 색을 가져서 굉장히 나 스스로도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서운한 거는 사람들은 왜 바깥에 있는 야망을 가진 나만 보지? 사실 나는 굉장히 누군가한테 헌신하고 싶고 돕고 싶은 나도 있는데 사람들은 밖에 있는 나만 본다. 그럴 때 또 서운하죠?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나에 대해서 모를까? 모를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나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거의 해야 되나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첫 질문에도 답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우리는 과연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또 변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죠? 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변합니다. 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앞으로 알게 되시겠지만, 자기가 갖고 태어난 성향은요, 레드적인 사람이 레드적 에너지를 갖고 태어날 땐 평생의 삶을 레드적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저렇게 블루처럼 좀 침착하고 기다릴 줄 알고 좀 참고 좀 그러고 싶지만 조금 그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이 정확히 맞아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나로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레드를 많이 갖고 태어났다면 나는 변하지 않는 거야. 맞죠? 두 번째, 변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옆집 아줌마도 레드고요. 저희 엄마도 레드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완벽하게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완벽하게 같은 성향인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제가 첫째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컬러를 갖고 태어났다는 건 빛의 측면과 무슨 측면이 있어요? 그림자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 측면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이 컬러를 레드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그림자 속에만 들어가 있다면 평생을 화병과 사람들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육체적인 무기력과 사람들에 대해서 뭐죠? 이 나만 옳다라는 고집과 굉장히 이런 사람이고요. 빛의 측면을 가진 레드는 뭐죠?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요. 무엇이든 책임지고요. 생각보다는 바로 행동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지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어려서는 너무나 레드에 빛을 썼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되게 그림자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 아이는 변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네. 근데 또 어렸을 땐 되게 레드에 짜증도 잘 내고 그림자 측면이 많았는데요. 굉장히 나이가 들면서 또 빛의 측면을 많이 깨우면 어때요? 이럴 때도 어른들이 말합니다. 이 아이가 참 인간이 됐다고. 그죠? 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본성은 안 변하고요. 근데 빛과 그림자의 이동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답을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구체적으로 컬러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 컬러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해야 되나?